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책을 나누는 열린 결말입니다. 오늘은 카밀로가 지은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현실 창조의 원리 시크릿을 깨닫다를 함께 할 겁니다. 카밀로는 한국 사람이라고 해요. 참 재밌는 이력을 가지신 분이고요. 비이원의 신비부터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지친 마음 와서 쉬라고. 인간의식이 체험하는 세상은 이원성의 세상이야. 이원성이란 두 개의 근원을 지칭하는 둘이 서로 다름을 의미하는 말일세. 이 이원적 사고방식에 따르면 주체와 객체가 서로 다르며 둘은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 존재한다네. 이러한 이분법은 서양의 철학과 신학의 기조가 되었지. 릴리, 너무 어려운데요.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없나요? 카밀로, 예를 들어 자네가 지금 나를 바라볼 때 저것은 나다 라고 느끼지 않지? 나는 나고 카밀로는 카밀로이다 라고만 느껴질 것일세. 또 어떤 물건을 바라볼 때 내가 나를 본다고 느끼지는 않는단 말이지. 그게 바로 이원성이야. 그럼 비이원성은 어떻겠나? 릴리, 누굴 바라보든 저것은 나다라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카밀로, 잘 이해했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일체의 인식 대상에서 나라는 존재의 느낌을 확인하는 걸세. 그리고 이때 느껴지는 나라는 느낌은 지금 나라고 느끼고 있는 릴리나 카밀로의 경계를 뛰어넘는 거야. 릴리, 이렇게 놓고 보니 처음에 하신 말씀이 맞네요. 인간의식이 체험하는 세상은 이원성의 세상이다. 카밀로, 이원론에 따르면 너와 나는 하나로 통합될 수 없는 다른 것이지. 나는 나고 너는 네가 되는 거야. 또 나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너는 존재하며 나 또한 너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네. 이 같은 사고의 틀 안에서는 인식과 존재가 서로 분리될 수밖에 없어. 서양의 사고방식은 이를 충실히 따르고 있지. 한데 말이지, 동양으로 무대를 옮겨본다면 이와는 다른 사상이 있다네. 그것이 바로 동양의 비이원론일세. 불교에서는 비이원이란 용어 대신 불이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지만 두 용어는 같은 것을 말하고 있으니 헷갈리지 말게. 비이원은 서로 다른 근원이 아니라는 뜻, 불이는 둘이 아니라는 뜻이야. 릴리, 잠깐, 그럼 나와 너 말고 음과 양, 긍정과 부정, 선과 악, 낮과 밤, 남성과 여성처럼 상대성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근원적으로 같은 건가요? 카밀로, 그렇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서로가 서로의 대상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네. 예외는 단 하나도 없이 말이지. 이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네. 한쪽 면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쪽 면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지. 동전의 앞면이든 뒷면이든 그것은 근원적으로 다 같은 동전일 뿐이네. 또한 동전이 동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쪽 면이 모두 존재해야 하네. 한쪽 면만 있는 동전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지. 릴리, 이번엔 이해하기 쉽네요. 앞면이든 뒷면이든 다 같은 동전이다. 카밀로, 그렇다면 수준을 좀 더 높여보자고. 원인과 결과가 하나라면 믿을 수 있겠나? 릴리, 선과 악, 낮과 밤이 근원적으로 하나라는 걸 이해했으니 당연히 그것도 잠시만요.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하나죠? 카밀로, 방금 내가 동전의 앞뒷면이 모두 동전일 뿐이라고 했지?
원인과 결과도 서로 다른 면이긴 하지만 사실은 같은 것이자 하나일세. 나는 이것을 인과관계의 동시성이라고 부르네. 즉,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시간적 순차로 경험하지만 그 둘은 결국 같은 것이라는 뜻일세. 릴리,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카밀로, 존재가 나타나려면 그것의 존재성을 증명해줄 상대방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릴리 자네는 자기가 여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지? 릴리, 뭘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남자라는 성별이 있으니까 반대로 제가 여자인 걸 알 수 있었군요. 세상에 여자만 존재한다면 여자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카밀로, 기특하구만. 아까 하던 얘기를 이어서 하지. 세상에 나를 증명해주는 상대방 없이 존재한다는 것이 있을 것 같은가? 그러니까 원인이라는 것은 결과가 있어야 인식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걸세. 그 둘은 떨어질 수 없는 하나라네. 릴리,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요. 원인과 결과는 서로 의존해야만 존재할 수 있다. 카밀로, 비이원성의 궁극적인 비밀은 인식과 존재의 관계에 이르러서 그야말로 정점을 찍게 되네. 아까 설명했듯이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존재는 인식과 별도의 것일세. 하지만 비이원성의 세계에서는 인식과 존재는 서로 같은 것이지. 릴리, 이원론적 관점에서 존재는 인식과 별도라. 아까 내가 타인을 인식하든 말든 나는 개인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하셨죠? 또 타인이 나를 인식하든 말든 그는 그 자신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반면 비이원성의 세계에서는 인식과 존재가 같다니 이건 쉽게 상상이 안 되는데요. 카밀로, 비이원성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식됨이 전제되어 있네. 가난함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반대인 부유함이 이미 인식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처럼 말이야. 그러니 인식되는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일세. 자네가 만약 가난하다면 그것은 부유한 상태가 인식되기에 가능한 일이지. 그렇다면 그 부유한 상태가 이미 존재한다는 말일세. 릴리, 알듯 말듯 하네요. 인식과 존재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 눈앞에 돌멩이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돌멩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무리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나타난 공룡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꿈속의 공룡 또한 인식된 것이라면 존재해야 할 텐데 실제로 공룡은 없잖아요? 카밀로, 자네는 보이면 있는 것이니 존재하는 것이고 안 보이면 없는 것이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군. 그렇지? 릴리, 그렇죠. 카밀로, 이것이 바로 초장부터 오류에 빠지게 되는 생각일세. 인식에 대한 문제는 있다와 없다로 접근하게 되면 오류에 빠지게 되네. 있다라는 개념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없다를 따져보자면 문제가 커지지. 자네는 없는 것, 그러니까 진짜로 없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릴리, 진짜로 없는 것이 왜 없어요? 당연히 있죠. 카밀로, 진짜로 없는 것은 있을 수 없네. 없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없다는 개념에 해당하는 마음의 상이 있는 것일세. 없다는 말은 진짜로 없는 것을 지칭할 수 없다는 말일세. 릴리, 그렇군요. 진짜로 없는 것이라면 있다, 없다는 말을 할 수도 없겠네요. 카밀로, 머리가 좋구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겠는가? 결국 존재라는 것은 개념에 의존한다는 말일세. 즉, 존재라는 것은 어떻든 간에 이미 인식을 전제로 한다는 거야. 릴리, 그렇군요. 존재의 대전제는 인식이다.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가 바뀔 뿐 무엇을 말해도 그것은 이미
인식된 것이라는 사실이군요. 카밀로: 그렇지. 그리고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했다면 현실태와 가능태가 이미 존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지. 시크릿이라는 건 사실 가능태로 존재하는 존재성을 현실태의 트랙에서 실현하는 것 아니겠나? 이 이야기는 앞으로 천천히 하도록 하지. 하던 말을 좀 더 이어가자면 인식과 존재 사이의 비이원성은 곧 인식의 주체인 나와 인식의 대상인 너 사이의 비밀을 밝혀준다네. 그 비밀이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여겨지던 주체와 객체가 사실은 같은 것임을 말하는 거야. 이와 같은 깨달음은 존재에 대한 알미라 대원리를 깨닫는 것이지. 이 존재의 대원리를 알아야 소원리인 시크릿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네. 다시 말해 이제까지 세속을 등지고 온전히 진리 탐구에만 전념하는 구도자들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깨달음이 사실은 세상을 창조하는 법칙의 내부 원리였다는 말이야. 그러니 존재에 대한 알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시크릿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있겠나. 그것이 바로 자네가 실패한 시크릿터인 이유일세. 릴리: 그렇군요. 제 시크릿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이해되네요. 그런데 대원리를 알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카밀로: 시크릿, 호오포노포노, 티베트의 통렌 수행 등 생각과 감정의 정체를 파악해 정화하는 수많은 방편이 사실 모두 비이원성에 기초하고 있음을 안다면 이것들을 수박 겉핥기가 아닌 온전한 방편과 영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자네 말대로 그것이 가능해지면 자네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바뀐다네. 우주를 적극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되니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야. 또한 닥쳐오는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무한 동력을 얻게 되지. 나는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시크릿, 깨달음에 기반한 시크릿을 비이원 시크릿이라고 하네. 깨달음 따로, 세속적인 삶 따로라는 낡은 인식은 이제 버려야 해. 내가 지금부터 자네에게 해줄 말들은 기존의 익숙한 이원적 관점에서 비이원적 관점으로 깨어나는 데 도움이 될 걸세. 앞으로 나눌 이야기를 충분히 곱씹어서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달라져 있는 자네의 삶을 발견하게 될 것이네.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나 자신의 참모습을 아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일 걸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현실 창조의 원리, 시크릿을 깨닫다. 비이원의 신비였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인식과 시공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열린 결말이었습니다.